네, 정주진 박사님. 앞 시간에 우리가 또 그 통일 전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에 그 통일 전선 공작 기구의 원조에 보면 조국 전선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잘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김정은이 네. 통일, 화해, 네. 동조, 네. 이런 개념 자체를 없애라. 네. 이래 이제 지시를 내리니까 네. 북한의 조국 전선도 네. 3월 23일 원래 네. 해체를 결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국 전선도 북한이 대남 이상 평화 통일 공세를 하는데 네. 제일 원조 기관입니다. 네. 제일 처음에 생긴. 네. 근데 그거 자체도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송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자꾸 그 기분 추가. 저는 이제 김정은이 선대 통일 유혹을 부정하는 거나 자가당착적 모순행위다. 자가당착적 모순행위? 네.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할아버지를 부정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시조선, 태조 이승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조선을 세우고 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왕조가 개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 왕들은 선대 왕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자기들의 조상을 엿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종묘가 그래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묘를 만들어 놓고 잘 지내고 어떻게 보면 사직이 있고 조선시대 때 종묘가 조금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상 그런 데인데 그걸 이렇게 해놔야지. 그 가서 뭐 김일성 신화에 의식화된 사람이 절도하고 그래야지. 당신은 김일성의 손자니까 우리가 대우해준다 이래야 되는 긴데 지금 저 할아버지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난감한데 조국 전선도 이거에 이제 김일성이가 처음에 남북 분단이 되고 나서 북한의 이제 그 지도자로 선정돼갖고 통일 전선 공작을 전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통일 전선의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의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학술 전문가였기 때문에 독자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김일성의 그 말을 소개하는 걸로 이제 배치를 했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통일 전선 공작을 전개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이제 남쪽에 이념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본에 대응해서 중경에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항일운동을 하신 민족 지도자분들은 이 공산주의를 배척했습니다. 배척하면서 이승만, 김구 이런 민족 진영에 계신 분들은 그 특히 그 좌익, 우익 그 갈라지기 시작한 게 결정적으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이 그 외무상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반도를 신탁통치를 운영한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민족진영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일제에서 벗어난 지가 엊그제인데 무슨 또 관계없고 신탁통치를 하느냐. 반대한다. 이래야 하는데 초대 공산당들도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며칠 지나서 소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찬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탁통치. 찬탁운동으로. 이게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하고 남한의 그 박은영이 이게 이제 찬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단체인 정당에서 그렇게 갈라지니까 정당 주변에 있는 그 사회단체들도 민족 진영하고 공산 진영으로 쫙 분열이 됐습니다. 특히 보면은 그 좌익 진영에서 찬탁, 그 신탁통치 지지 활동을 하면서 1946년도 2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거의 나오고 2달 뒤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예, 민주주의 민족전선. 예, 약칭으로 민전이라고 민전, 하는데, 예, 예. 이 좌익의 결집체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좌익을 결집체를 만들 적에, 예. 우리가 이제 오늘날까지 좀 놀라게 되는 김원봉. 네, 김문봉. 예, 밀양 사람입니다. 밀양 사람. 예. 김창호 박사님 고향 근처라고. 밀양이고, 예. 우리 김두봉이라고. 김두봉도 밀양입니까? 아니, 우리 기장 사람입니다. 아, 기장이에요. 네, 기장 사람인데, 이 김문봉이가, 그 김두봉의 조카 사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친척 관계네요. 그렇죠. 예. 그 김원봉은 2차 대전 말에 우리 임시정부 군부부장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군부부장하고 이런 것도 이제 좌익 진영에서 좌익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김원봉은 북한 중공의 2인자인 주벌레 황포 공강학교 다닐 때 우리가 오래전에 그때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의 역사에서 처음에 우리가 낙동강이 있으면 낙동강 출발지가 있을 겁니까? 그 출발지가 황포공간학교. 그래서 먼저 그걸 소개를 드린 겁니다. 황포도대가 아니고 황포공간학교. 황포섬이라고 하는데 그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황포. 정식 이름은 대단히 깁니다. 그렇죠. 이제 주원래가 이제 서성인데, 그래서 김원봉은 좌익 사상인데, 이 해방 후에 좌익과 우익, 우익은 민족 진영 지도자다. 이렇게 분리될 때, 그 좌익이 만든 민주주의 민주전선에 김원봉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 분리될 적에 이 김원봉은 어떤 행보를 할 거냐 관심들이 많았는데, 인전 창립 때 김원봉이가 나타나니까 막 좌익 쪽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김원봉 선생이 왔다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창립 때 기록을 또 자료로 남긴 분은 김남식이라고. 남로당 연구회하고, 이 사람도 북한에서 대남 공천하고, 교육을 하고 난 받았다가, 체포되고 난 다음에. 기수 낸 게 아니고 체포되고. 체포되고 나서 기수 난 사람인데, 그 완전 전향을 했나, 안 했나. 이러는데 이 양반은 글은 참 잘 쓰더라고요. 그러고 남로당의 실체에 대해서, 고려대 아시아 연구소에 있으면서 많은 자료로 책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후학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게 큰 도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남로당 연구책에 보면은 민전의 창립대에 회의록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2월 25일 날 46년도 그때 남한의 좌익들이 민전을 만드니까 그 5개월 뒤에 1946년 7월 22일 날 북한에서도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 북조선 민전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남로당은 1946년 11월 23일 날 남쪽에서 결성이 됐는데 그 대응해서 북한에도 북노당이 결성이 됐는데 이 양쪽 정당이 1949년도 6월 30일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통합을 해서 조선노동당으로 이를 조선노동당이 됐다. 그 시점인 1949년 6월 27일 날 남북의 민전, 그래서 민전이 통합을 해서 통합된 이름으로 만든 게 조국전선입니다. 그래서 조국전선에 이제 풀네임은 뭐라고 지어놨는가 하면은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사.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사. 이게 완전 풀네임인데 약칭으로 조국전선 하는데 근데 조국전선이 우리 남북 분단 역사에 특히 이제 남북 지하 공작의 역사에 큰 영향을 남긴 게 6.25 전쟁 직전에 6.25 전쟁은 기습전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1년 전이네, 그죠? 결성된 게. 1년 전에 통합 결성이 돼가지고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6월 25일 날 일어나기 전에 그 전쟁 발발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 조국전선이 그 위장평화공세를 벌였어요. 평화공세를? 근데 위장평화공세를 어떻게 벌리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제 박은영은 1900
46년 10월 달에 영남 폭동이라고 대구 폭동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폭동이 일어나서 미군 정이 체포령을 내리니까 예. 북한으로 넘어갔죠, 바로. 예. 넘어가는데 시체에 예. 그 위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네,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예. 넘어간 이후에 박근영은 다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 북한에서만 있었죠. 근데 그 예. 남로당 지하에, 예. 지하에서 서울에서 암양하던 사람들이 예. 그 이제 김삼룡, 이주화 예. 이런 사람들이 남로당에서 지하 공작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또 성시백, 성시백은 김일성이가 직방 이제 간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6.25 진전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남한에 이제 그 경찰에서 김삼룡하고 이주화를 1950년 3월 27일 예. 그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석 달 전에 예. 체포를 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 우리 그 경찰에 예. 대공분들에 근무하신 분들이 예. 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엄청 기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 두 조직이 예. 그 사람을 잡지 않았던 상태에서 예. 전쟁이 일어났으면 6.25 전쟁의 상황이 또 바뀐 거죠. 어떨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김일성하고 박은영이가 예. 스탈린을 찾아가가지고 예. 비밀리에 한 달여간 그 모스크바에서 예. 머무르면서 스탈린한테 예. 남침하게 재가를 내려주시오. 예. 이래 설득하는데 우리가 남침을 하게 되면 예. 남만에 있는 남도당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죠. 3일이면 전쟁이 끝난다. 예. 그리고 20만의 남도당 당원이 있다. 이래 설득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이제 남한의 그 대공 파트에서 김삼룡, 이주화를 3월 14일 체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그 박은영은 1950년 5월 24일 날 조국 전선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김삼룡, 이주화 체포해가지고 이승만 도당이 고문했다. 왜 고문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6월 7일에 그 조국 전선이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훗날 그 저희 그 후배 세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6.25 전쟁이 북에서 남에게 기습했다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황에도 잘 모르고 계실 건데 그 6월 25일 날 남침을 했는데 6월 7일 날 조국 선생이 남침에 남한에다가 뭐를 제의했는가 하면은 평화통일을 원하는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 평화통일을 원하는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 그 북한은 이제 입만 열면은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열자. 그러니 통일전선국 부처하기 위해서 뭘 이래 위장 평화공세죠. 그렇습니다. 끌어모아야지 뭐 어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공산당 세포들이 곳곳에 씹어가지고 뭐 찬성하고 뭐 반대하고 뭐 이래 야실을 놓고 이러면서 이제 공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6.25가 일어나기 지금 보름 전에 벌써 이런 그 평화공세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그 교과서를 왜 안 씹는 왜 안 가르치는지 안 씹는다 이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그 공부하는 분들의 자성하고 우리는 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현직이 안 있으니까 자성하게 되면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득 있게 이론화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 도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자료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장평화공세를 위장평화공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6월 7일 날 6월 15일하고 17일 그 38선 근처에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개성이 38선 밑에였죠. 그렇죠. 회주가 38선 바로 위에였고 개성은 38선 바로 밑에고 바로 밑에고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협의를 열자 이렇게 이제 그 평양방송 그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북 그 당시에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방송을 이렇게
이제 하고 네. 나서 또 6월 10일에는 또 이제 조국 전선을 내세워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3월 27일 날 저쪽에 이제 김삼중 이주화가 체포가 되고 나니까 남한에 있는 김삼중 이주하고 북한에 있는 조만식 조만식 선생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공산당들이 감금해놓고 있었어요. 조만식을 평양에. 그러니까 우리 조만식하고 김삼중 이주화를 맞교환하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6월 10일 날. 그걸 이제 제의를 하면서 또 평화통일 호수문 가는 걸 이걸 이제 평화적 조국 통일 추진 제의 호수문 가는 걸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 정당 사회단체 대표 가는 거 입만 열면 그러니까 정당 사회단체 대표한테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38선 너머로 사람을 보내겠다. 이래갖고 3명이 38선을 넘어온 거예요. 그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 체포를 이제 또 했는데, 그 체포를 하고 나니까 6월 16일 날,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기 9일 전이죠. 그때 또 조국 전선이 팽목 방송을 통해서 비판 방송을 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북에서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는데 남에서는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오직 동족 상징을 위한 북벌과 내란 도발 준비에만 현안되고 있다. 위장 평화 공세와 떠넘기기 전형이네요. 떠넘기기죠. 그렇게 이렇게 막 그 평양 방송을 하면서 조만식하고 김삼중 이주화를 맞교환하자. 이러니까 이제 서울방송, 이제 서울방송은 아마레스 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교환 날짜하고 시간을 정하자. 이래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은 비밀리 북한 군인들한테는 정찰명령 1호 이거를 이제 남한을 기습하기 위해서 정찰을 나가서 오늘날 같이 막 레이더로 인공위성으로 찍고 이런 게 없는 시대니까. 그다음 정찰병을 내보내가지고 남반부 국방부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염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찰명령 1호를 내린 게 1950년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네. 그러니까 이제 평화통일 그 제의한 게 6월 10일이고 6월 16일 때는 또 비방을 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평화통일하자 이러면서 막 선전을 하면서 밑으로는 무력 침공을 지시문을 내려갔는데 이 지시문들은 훗날 그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사료 발굴을 통해서 발굴을 해낸 겁니다. 그 6월 18일 정찰명령 1호. 그 6월 18일 날 정찰명령 1호 관련해가지고 6.25 직전에 부산항에 북한의 그 함정이 내려와가지고 6.25 발발하자마자 그 격침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건 됐습니다. 6.25 전쟁에. 그래서 그 게릴라를 무수히 난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전문 시간에 하는 김일성이 영토 완정, 김정은 북권인데 완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이 전통적으로 남한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력 통일 방법과 평화 통일 방법 이 두 가지를 선전을 했어요. 그 무력 통일을 하려면은 게릴라를 난파시켜서 난파하는 후에 거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5 전쟁 직전에도 게릴라를 엄청 난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태백산 이런데 그 빨치산들이 빨치산은 이제 공산 빨치 파르티자 이 빨치산인데 준동을 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략가 남에서 하고 북에서 서울을 압박해가지고 함몰시킨다. 안반부를. 그 당시에 북한이 이제 우리 남한보다는 월등한 입장이었으니까 강한 입장에서 약한 쪽에는 위장평화 공세가 가능한데 약한 쪽에서 강한 쪽으로는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받아들이죠. 그런 구도가 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기는
힘을 길러서 예. 북한의 무력도 그래 대응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라는 걸 역으로 그냥 북침으로, 북침 의도로 그냥 오히려 더 덮씌우고, 그 다음 또 북한에서도 위장평화 공세를 하고, 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 팩트잖아요, 그죠? 네. 이런 역사적 사실 팩트를 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간과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개략적으로 네. 조국 전선의 실체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이걸 그러니까 75년간 그 위장평화 공세를 벌여오면서 뭘 벌였는지 이것도 이 시점에서도 이걸 잘 정리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시비 논란거리가 될 수. 특히 6.25 전쟁 직전에 위장평화 공세를 벌였다. 이 사실조차도 모르게 되면 나중에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족사적 정통성 특히 이제 북한 민주화, 자유통일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지금 현대 우리 전대협, 한총련, 그 시점에 통일운동을 할 때, 지금 한민전이라는 부분이 사라졌어요. 한민전이 선동을 다 했는데, 전대 멤버들하고 한총련 멤버들은 이 한민전을 알아요, 자기들은. 근데 이 한민전을 드러내지 않고, 한민전을 드러내게 되면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한민전을 아예 숨기는 거예요. 한민전은 북한에 있는 단체입니다. 북한에서 통역당의 목소리, 그 후신이 한민전입니다. 남한 지하단체예요. 지하단체인 척 가정하면서 북한에서 계속 지령 방송을 내리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한민전 방송을, 특히 이제 민경우 같은 입장에서는 그걸 왜 놓치느냐, 그 이야기를 밝혀야 된다라고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6.25 때 그 당시에 지금 위장평화 공세하고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금 또 우리 정준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지금 통일전선부와 또 조평통 이런 대남 공작 기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설명할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